주성영 전 의원이 내년 6월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대구시장 선거가 본격적인 다자 경쟁 구도로 접어들었습니다. 14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의 공소시효를 앞두고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역 기업들이 내년 경기 전망을 두고 엇갈린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 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경제동향 보고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대미술의 세계적 거장인 이우환 화백이 대구를 찾아 이우환과 그 친구들 미술관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의 주성영 전 의원과 배영식 전 의원이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대구시장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다른 후보들의 거취 표명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대구시장 선거 열기가 점차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성영 전 국회의원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주 전 의원은 지역경제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왔다며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4일 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저희 출마 배경과 정책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식 전 의원도 지방선거 6개월 이전인 12월 4일에 맞춰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전직 국회의원이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함에 따라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다른 후보들의 입장 표명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조원진 의원은 깊이 고민 중이라는 의사를 밝혔고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현 김범일 시장이 출마하지 않을 경우 출마하겠다는 조건부 출마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권영진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윤순영 대구 중구청장, 이재만 동구청장, 곽대훈 달서구청장, 우동기 대구교육감 등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후보들도 조만간 최종 의사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김범일 현 시장의 3선 가도에 도전장을 내민 후보들이 난립하면서 내년도 대구시장 새누리당 후보는 처음으로 경선으로 가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각자 나온 사람들이 각자 잘 해서 한 20% 이상 자기 지지를 올려야 돼요. 경선도 하고 좀 경쟁을 좀 하는 게 안 좋나 이런 생각이요. 한편 야권에서는 김부겸 전 의원의 행보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새로 출범하는 안철수 신당 쪽에서 어떤 후보를 낼 것인지가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네, 겨울 문턱에 접어들었다는 걸 실감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대구의 아침 기온이 올가을 들어 처음 영하로 떨어졌는데 804는 어제 내린 눈이 쌓여 아름다운 설경을 자아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명한 하늘, 단풍이 마저 들지 않은 나뭇잎에는 아직도 가을의 기운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산등성이에 소복하게 쌓인 눈이 바야흐로 겨울의 시작을 알립니다. 올 가을 들어 처음으로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오면서 보시는 것처럼 계곡 가장자리에는 얼음이 얼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는 영하 2.4도를 기록해 올 가을 들어 처음으로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영상 3.9도에 머물러 거리에 나선 시민들의 어깨를 움츠리게 만들었습니다. 불 옆에서 몸을 녹여보기도 하고 목도리로 얼굴을 최대한 가려보지만 틈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찬 기운에 몸은 자꾸만 움츠러듭니다. 차가운 날씨 탓에 손님들 발길이 뜸해져 상인들의 체감 온도는 더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없다 추우니까 다시면 그래도 애기도 없고 나오는데 많이 추우니 사람 덜 나오잖아. 그래도 내일도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구 영하 2도 등 영하 8도에서 영하 1도의 분포를 보여 춥겠고 이번 추위는 주말 낮부터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더운 여름도 아닌데 이 추운 날씨에 의외로 차량 화재가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엄지원 기자가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유리창은 모두 녹아내리고 차는 새카맣게 타 간신히 뼈대만 남았습니다. 어젯밤 9시쯤 영주 시내의 도로를 달리던 25인승 미니버스에 불이 났습니다. 차가 완전히 전소가 돼버렸어요. 차가 전체가 다 안에 싹 다 타버려가지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렇게 차량 화재는 겨울철에 많이 납니다. 이달 들어 발생한 차량 화재만 288건. 영하권의 날씨에 냉각 호수 등이 수축해 균열이 생기고 이로 인해 냉각수 부족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 부족한 냉각수 상태에서 장시간 시동을 걸고 그리고 거기에서 히터를 틀게 된다면 엔진이 과열이 될 수 있고 그 과열된 엔진으로 해서 엔진 주위에 붙어 있는 기름때라든지 여러 가지 이물질에 인화가 돼서 실제로 그런지 냉각수가 부족한 상태로 시동을 걸어봤습니다. 10분 만에 엔진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면서 온도 계기판의 수치가 위험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때문에 겨울철을 맞아 엔진 냉각수가 얼지 않도록 부동액을 충분히 넣는 등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전에 미리 호수나 튜브 쪽에 연료계통이나 오일계통에 누유 쪽에 정비를 자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낡은 배선에 의한 전기 합선이나 발화점이 낮은 유사 휘발유 사용도 차량 화재의 원인이 되는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 독도 경비대원 선발 경쟁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이 독도 경비대원 지원 신청을 받은 결과 7명 모집에 198명이 몰려 28.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독도 경비대원을 선발하기 시작한 지난 2011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경쟁률인데 최근 이딴 일본의 도발이 독도 경비대원 모집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대미술의 세계적 거장으로 최근 금관 문화훈장을 받기도 한 이우환 화백이 대구를 찾아 대구에 짓는 이우환 미술관에 대해 소회를 밝혔습니다. 서성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이우환 화백은 30대였던 지난 1970년대 중반 대구에서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그 인연으로 대구시는 오는 2016년 말 개관을 목표로 이우환과 그 친구들 미술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화백은 개인 미술관이 아니라 자신을 포함해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세계적인 작가 10명 안팎을 선정해 각자의 방을 상설 전시장으로 꾸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제각기 그 작가의 세계를 나타내는 그런 미술관이 되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 적당히 갖다 놓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아직은 섭외가 마무리되지 않아 작가들의 면면을 밝힐 수가 없지만 분명 세계적인 명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에 없는 아마 대구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미술관이 되리라고 보고 그 얘기를 아는 많은 외국 미술관이나 작가들은 다 부러워합니다. 외국에서는 거진 불가능해요. 부산과 광주도 미술관을 건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이 화백은 대구의 미술관이 차별화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금관 문화 훈장을 받았고 한국인 최초로 프랑스 베르사유 초대 작가로 선정돼 베르사유 궁에서 개인전을 갖는 이우환 화백. 이 화백과 세계적인 작가들의 작품이 한자리에 선보이면 대구를 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명소가 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습니다. MBC 뉴스 서성훈입니다. 오늘 대구 상공인들이 지역 경제를 평가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내년 경기와 관련해 기대와 불안이 상존한다는 진단과 함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이태우 기자입니다. 지역 상공인들의 내년 경기 전망은 악화와 호전이 36.5%와 33.1%로 엇비슷했습니다. 자동차 부품과 기계금속, 섬유 등 주력 업종을 중심으로 호전 비중이 높지만은 유통과 건설 부분은 악화 전망이 높습니다. 특히 올해 계속된 수출 부진은 풀어야 할 숙제라고 평가했습니다. 내년에 예상되는 경영애로 요인으로는 경기 침체를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는 자금 사정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지역 경제가 4분기에 들면서 회복 조짐이 뚜렷하고 미래를 위해서는 기술 혁신이 중요하다며 기업인들의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지금 또 내년도 중요하지만은 먼 장래를 본 이 기술 혁신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부족한 산업 용지 해결을 위해 연말에 국가산단 일부를 우선 분양하고 그 물량의 절반을 지역 기업에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역 상공인들은 성서 5차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과 근로자용 임대아파트 확충, 그리고 우수기업 선정 방법 개선 등 5가지 현안을 해결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기업 사정은 나아졌지만 청년 실업률이 11.3%까지 치솟는 등 고용 사정이 점점 나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MBC 뉴스 이태호입니다. 수도권과 충청, 호남권의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대구, 경북권과 동남권의 경기는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역경제보고서 가을호에서 10월, 11월 국내 경기가 전분기보다 소폭 상승해 회복세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도권, 충청권의 경기 개선이 두드러지고 있지만 대구, 경북권과 동남권의 경우 철강업에서 중국산 저가 철강제의 수입 확대 등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는 등 경기 지표가 좋지 않습니다. 지난 1999년 대구 효목동 주택가에서 발생한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 기억하시는 분 많을 겁니다.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는데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자 유가족이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김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99년 5월 20일 대구 효목동 주택가에서 6살 김태왕 군의 얼굴에 누군가 황산을 들이붓고 달아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시력을 잃고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어 고통에 몸부림치던 태왕 군은 많은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를 뒤로한 채 49일 만에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우리 동생 다치게 했는 사람 꼭 좀 잡아주세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대적인 수사를 펼쳤지만 용의자 검거에 실패했고 지난 2005년에는 수사본부가 해체돼 미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14년이 지나 공소시효를 반년여 앞두고 통안의 세월을 보낸 김 군의 유가족이 다시 세상 앞에 섰습니다. 용의자를 잡아서 진실을 꼭 밝혀주겠다고 태환이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다시금 태환이 이름을 이렇게 가슴 밖으로 내어 외치는 것은 호흡조차 힘든 상황에 말해준 태환이의 한마디 진실을 이제는 명백히 알고자 함이며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일이 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14년 전 김군의 녹취록과 최근에 입수한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재수사 청원서를 오늘 검찰에 제출했고 시민 9만 명도 서명으로 힘을 보탰습니다. 새로운 증거와 증거도 나타났고 수사상에 좀 의혹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수사를 촉구하게 됐습니다. 공소시효 만료까지 남은 시간은 6개월여. 이 기간 안에 진실의 문이 열려 태환이의 한을 풀어줄 수 있을지 유가족들은 애타는 심정으로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서울 북부지검 형사 6부는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지역 대학 교수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교수와 B 교수는 지난 2011년 경북도청 신청사 시공사 선정에서 심의위원으로 참여해 특정 건설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각각 1억 4천여만 원과 7,200여만 원 가량의 유로화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사무실과 회식 자리 등에서 부하 여직원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대구 모구청 간부 56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같은 여직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혐의로 전 간부 54살 이모 씨에 대해 즉결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직원이 두 사람의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강제추행은 친고죄의 대상이 아닌 만큼 형사처벌했고 스토킹은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즉결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MBC 시청자위원회는 오늘 열린 회의에서 사회적 약자 계층을 위한 심층적인 보도를 늘려줄 것과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한 젊은 층과의 소통에 신경 써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시청자위원회는 또 수능 시험이 끝난 고3 학생들을 위한 바람직한 프로그램이 정립될 수 있도록 방송에서 실태와 개선 방향을 다뤄줄 것도 요구했습니다.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에 대구 지역 14번째 회원이 가입했습니다.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일지테크 구본일 회장이 아너소사이어티에 동참하기로 해 오늘 오후 2시 가입식을 가졌습니다.
1억 원 이상 기부 또는 약정하는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은 대구 14명, 전국적으로는 388명이 가입해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인 초중 고등학교 학생 동아리 축제인 대한민국 창의체험 페스티벌이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했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창의체험 페스티벌에는 전국에서 선발된 360여 개의 학생 동아리가 참가해 다양한 전시와 공연을 보여주고 합창대회와 창의발표대회 등 꿈과 끼를 담은 경연을 펼칩니다. 오늘 낮 1시 45분쯤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포장 완충제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4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차 15대와 110명의 소방관과 경찰이 출동해 불길을 잡았고 다행히 20여 명의 종업원들이 신속히 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아내를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 연구비를 빼돌린 구미의 금호공대 교수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전국 7개 특수목적 국립학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한 결과 구미 금호공대 조교수인 42살 A씨가 지난 2010년부터 2년 동안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은 자신의 아내를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 매달 40만 원씩 모두 960만 원을 받도록 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A 교수가 개인적으로 쓴 식비를 연구 관련 식비로 서류를 꾸며 100여만 원을 빼돌린 것을 확인하고 모두 1,200여만 원을 환수 조치하는 한편 총장에게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4조 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의 주범인 조희팔의 최측근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조희팔 최측근 최모 씨와 강모 씨는 조희팔이 운영한 다단계 업체 계열사 대표이사와 사업단장을 각각 맡아 사기 행각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10년과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의 일부를 부인하며 잘못에 대한 반성이 없어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